자, 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금과 은, 달러의 그 동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익희 세종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홍 교수님은 그 유대인 이야기를 쓰신 저자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요 책 내용과는 달리 금과 은, 달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 몇 달간 이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또 며칠 사이에 또 한 5%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 이론수상 2,000달러 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속 3,000달러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예, 이거는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러시아로부터 이제 백신 개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는, 즉 백신으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일찍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그 위험의 안전자산인 이제 금으로서는 악재속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에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예. 연일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그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예.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면은 이게 또 그만되는 쥐약이에요. 게다가 그 달러 인덱스가 요 며칠 한 3일간 네. 계속 또 상승세를 보였어요. 예. 또 달러 인덱스하고 금하고는 이제 반대로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 금 가격이 좀 심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간 금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예. 차제에 이익을 실현하는 세력들도 많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최근 몇 달간 아무튼 굉장히 상승폭이 이제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이 일단 올랐다는 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달러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약세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좀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또 요인이 있습니까? 그렇죠. 금은 기본적으로 달러하고는 반대로 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재정 정책, 그다음에 그 연준의 양적 완화, 예. 게다가 최근에는 그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보관된 초과 준비 지불금을 풀어가지고 지금 국채를 사고 있거든요. 예.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미국 정부의 그 국채 발행 계획은 이번 9월 말까지 곧 2020년 회계년도에 총 4조 5천억 달러가 예. 계획돼 있고 예. 게다가 4분기에도 또 한 6,700억 달러 정도가 풀리고 예. 또 더군다나 트럼프 정부가 지금 그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그 2조 달러 추가 부양책까지 나오면은 예. 앞으로도 달러는 계속 풀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값은 계속 오르게 돼 있는 거죠. 일단 금값이 그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교수님 예상이신가요? 그렇죠.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달러가 하락 추세에 있는 한 예. 지금 달러가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유로화 비중이 한 57% 정도 되고 엔화 비중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유로화나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니까는 달러는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계속 오르면은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 국가로서는 달러 약세는 이제 용납하기 어렵고 또 금값이 강세면은 뭐 그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있지만은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국가들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국에 일단 그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금값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금값이 상승한다는 건 달러의 불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거를 그냥 좌시하기에는 마뜩지 않은 거죠.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2011년 8월경에 금값이 1,800달러를 넘어서고 그때 금 상승 추세가 계속될 걸로 본 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는 외환 보유고에 달러 표시 자산을 담지 않겠다. 곧 미국 국채를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겠다.
금을 외환보유고에 추가를 하겠다라고 아주 공공연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중국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외환보유고에 이제 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시기에 우리 한국은행도 금을 한 104톤인가 이렇게 샀어요. 아. 예. 그러고 보니까 미국은 야 이거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심각한 도전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그 몇 가지 그 규제책이랄까요, 그 억제책을 시행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조금 이제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미국 정부나 연준의 어떤 태도나 그 나오는 그 시행 정책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일단 2011년 당시에 미국이 어떤 정책을 폈고 실제로 그래서 금이 어느 정도나 하락을 했습니까? 아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쓴 거는 일단 그 뉴욕 금 선물 시장의 증거금을 그 대폭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8월달 처음에 8월 10일경인가 증거금을 한 22% 올렸어요. 아, 22%나요?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일리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금값이 상승할 경우에는 금은 마감일 날 선물 시장에 체결된 금을 현물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증거금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금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증거금도 그 오른 금액만큼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1차 이렇게 22% 인상한 거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예. 요번에도 금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을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규제라고 보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1차 규제를 하고 보름도 되지 않아서 2차 규제를 했는데 그건 더 강하게 27%인가를 올렸어요. 예. 그거는 규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러고도 사실은 금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단기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단기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금한테는 이게 아주 주약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에 있었어요. 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거는 금값은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면은. 예. 즉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제하니까는 마이너스라 이런 얘기는 어디에 예금해 놓으면은 자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차라리 금을 갖고 있는 게 그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단기 금리를 떨어뜨려서 금값을 밑으로 하방으로 눌렀거든요. 예. 근데 이 정책이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왜 그렇게 실익이 없는 정책을 쓰느냐라고 해서 그 의미를 확실히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금값을 잡기 위한 어떤 미국 정부의 이제 정책이었는데 그 후로도 금선물 시장의 증거금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증거금도 올리고 그다음에 단기 금리도 계속 올리고. 인상을 예. 했다는 얘기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값이 그렇게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또 방책이 나왔겠네요.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2차 그 트위스트 오퍼레이션도 한 번 더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그 툭하면 그 증거금도 올리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건 2013년 4월에 황금 대학살이라고 그래서 아마 4월 10일 날 금요일 날이었을 겁니다. 예. 그 아침에 금이 100톤 쏟아지고 시장이 하락했다가 다시 스물스물 살아나니까 한 300톤인가 더 나오고 그래서 그날 한 총 1100톤인가 나오고 하루 만에 1100톤이 예. 그다음 나왔군요. 4월 15일 월요일 날에는 예. 더 많은 양이 쏟아졌어요. 예. 그때 이제 하도 심하게 금값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투자자들이 겁이 나서 금값을 잘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올리면은 대량 투매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1920불까지 갔던 금값이 1200불까지 떨어져요. 그런 정책으로. 예. 게다가
그 투자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이 금이나 은 시장에서 그 무차입 공매도나 스푸핑이라는 그 불법 수법으로 금값을 계속 내리눌렀거든요. 예. 특히 JP모건 같은 거는 이제 은 수집을 하려고 선물 시장의 가격을 누름으로써 그걸 마감일 날 현물로 인도받는 그런 거를 할 적에 그 스푸핑 수법 같은 거를 써가지고 그 기소도 한 3번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기관이 이제 눈을 감아준 거죠. 예. 어차피 이 시장을 좀 눌러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미국의 그 전략이 성공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뭐 액션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징후 같은 게 좀 보이시나요? 어떤 걸 저희가 보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제 초입 단계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썼던 수법 중에서 지금 상황은 단기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단기 뭐 금리-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국채 시장 자체가 발행 물량이 많아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금값을 잡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고 예. 이제는 한다 그러면 선물 시장에 증거금 인상하는 건데 예. 그것도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면 증거금도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올라가거나 예. 그 다음에 2차, 3차 계속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선물 시장에 그 대량 투매가 나타나는지 옛날에는 그 무차입 공매도 같은 그런 대량 투매도 했거든요. 그건 예. 사실은 불법인데 예. 근데 시장에서 그거를 확실히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사실은 여의치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스푸핑 전법이라는 건 요새는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초단타 매매를 합니다. 예. 초단타 매매를 할 적에 사겠다고 허위 매수를 걸어놓고 예. 사자 세력이 들어오면 그 거래되기 직전에 이걸 취소함으로써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시세 조작이기 때문에 불법이거든요. 예. 어떤 그런 걸로 해서 JP모건이 3번이나 기소를 당했음에도 네. 그거를 JP모건 은행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고 그 매니지 팀의 잘못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한 벌금이나 그 제재가 좀 약했어요. 예. 예. 어떤 그런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사실상 한 10년 전이는 2013년이니까요. 근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미국이 그렇게 대량 금을 투매를 하더라도 지금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그거를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를 약세화시키기 위해서 금을 계속 매입을 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인도가 매년 그 수입하는, 즉 구매하는 양을 보면은 예. 전체 연간 생산량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 두 나라가 사들여가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군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민간 사이트로 가는지 그 중에 얼마가 이제 그 국가가 관장하는 그 외환보유로 들어가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는 사실은 뉴욕 선물 시장이 금 시세를 이제 주도했습니다. 예. 사실 금 거래는 예. 뉴욕보다는 런던에서 훨씬 많이 돼요. 세계 금 거래의 70%는 사실 런던 현물 시장에서 되는데 예. 이건 장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예. 장내 거래가 아니고 장외 그 자기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선물 시장의 규모는 전체 거래 한 30% 정도 되는데 예. 이거는 장내 거래이자 또 특징이 금 가격을 이 선도 주도하는 이러한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랬었는데 2014년에 그 중국에 이제 금거래 현물 거래소가 생겼거든요. 상하이에 생긴 게 예. 그런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에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뭐 동양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예. 최소한 런던이나 뉴욕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 세력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쪽은 거래량이 크진 않지만 예. 그 다음에 지금은 금 선물 시장이나 그 현물 시장에 그 백오데이션이 크게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선물 용어로 이제 빼고 대신에 콘탱고는 뭐냐면 원래는 보통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좀 비싼 게 정상입니다. 이건 예. 콘탱고라고 부르는데 예. 반대로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비쌀 때는 백오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금이나 은의 백오데이션이 좀 크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즉 그 얘기는 선물 시장의 가격에 비해서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 골드바나 실버바를 살려고 그러면 예. 선물 가격보다 이게 훨씬 비싸요. 그리고 이쪽은 주문이 밀려가지고 예. 현장에서 사지도 못하고 한 두세 달 기다렸다 받아야 되고 할 정도로 예.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대량 투매해서 가격을 확 낮추면은 예. 이 현물 시장에 사자 세력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백오 대신이 더 벌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사실은 그 만만히 행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런 거시적인 어떤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백신 소식 나오고 채권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으로 가고 하는 즉 금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기 흐름이 있을 적에는 그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사실은 경제 순리상 맞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가 이제 더 심해지면은 네. 아 이거 위에 또 다른 요인이 있나? 아. 대량 투매가 나왔나? 예. 혹은 뭐 다른 어떠한 대형 은행들의 어떠한 그 행위가 있었나? 이제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뭐 금리, 그러니까 증거금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상, 요거는 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아니 지금 증거금 인상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지금처럼 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예. 그거를 현물로 인도해 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증거금은 좀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그 대량 투매가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직접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예. 이익 실현을 위해서 사모았던 사람이 대량으로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예.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만만한 건 아니죠. 근데 뭔가 시장이 자꾸만 그 상승 기조 있을 때마다 그걸 내리누르는 듯한 이런 세력이 있다라고 감지가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좀 조심해서 살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투매도 살펴봐야 되고 다양한 그런 요소를 살펴서 좀 투자 방향을 좀 정해야겠군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한 미시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흐름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큰 흐름이라는 거는 달러가 유로화나 엔화보다 많이 풀리면은 근본적으로 달러는 하락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은 미국의 달러가 엔화나 유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풀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풀릴 테니까 예. 큰 틀에 있어서는 아 이건 달러 하락으로 가는구나. 예. 최근에 며칠 동안 한 거는 그 다른 이제 미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여튼 큰 흐름은 예. 달러가 하락세로 가는 한 그리고 재료 금리 하에서 개성 유동성이 풀리는 한 예. 어떤 그 큰 거시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